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수 교수입니다. 온라인 강의가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 4강도 원래는 강의실에서 대면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도 부득불 온라인 강의로 진행됨을 양해 바랍니다. 오늘은 직업윤리 제 4강 현실 속에서 직업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직업세계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강의에 대해서 약간의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왜 일하는가? 노동간이 고대 성서부터 농경사회를 거쳐서 르네상스, 종교개혁기, 그리고 산업혁명을 거쳐서 오늘의 일까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일을 통해서 일정한 경지에 오르면은 우리가 그걸 장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인제도, 각국의 장인제도의 현실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일하는 것 못지않게 여가도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일을 너무 하면은 스트레스 쌓이고 사람이 휴식이 없습니다. 그건 결국 또 다른 재충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일의 능률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여가와 휴식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일과 노동에서 특히 이제 감정 노동이 무엇인가, 전화 교환이라든지 은행 창구에서 직접 얼굴을 맞대는 그러한 근로자들, 백화점의 점원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감정 노동에 속하는 직업을 갖고 있고, 3D 업종, 더티, 디피컬트, 데인저러스,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하는 업종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직업으로 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속적 지위, 획득적 지위,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속적 지위란 신분이 세습되는 거예요. 내가 귀족이면은 그 자손은 귀족이 되는 거고, 내가 농노라면은 그 자손도 농노의 지위를 그대로 상속하는 게예요. 내가 암만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그 지위를 벗어나기 어려운 시절, 그 시대를 우리 산업혁명 이전까지 기속적 지위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고,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 또 공장이 돌아가고, 또 공장이 돌아가니까 공장에서는 생산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숙련도, 능력, 이런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산업혁명에서의 기술적 지위, 그리고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은 막대한 부와 명예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게요. 그래서 이거는 경쟁에 의한 지위, 타고난 신분적 지위가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내 스스로 획득한 그런 지위, 이런 시대를 이제 획득적 지위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로잉 시대, 메이킹 시대, 노잉 시대, 이매지닝 시대를 통해서 어떻게 노동이 변천되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속적 지위, 획득적 지위, 용어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용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고용 실태, 고용 상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 내가 어떤 고용적 신분을 갖는가, 내가 또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고용 양극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취직이 그나마 되면 다행인데 되지 않았을 때 실업 문제, 특히 청년 실업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그리고 근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소득 면에서, 발전 기회 면에서. 그래서 우리 근로 현장의 모습은 어떤지 그걸 살펴보고, 열심히 노력해도 또 투잡, 쓰리잡을 가지도 낮은 임금 때문에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신빈곤층이 증가하는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 여성의 권익 정진 이런 측면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직업을 갖습니다. 직업을 갖고 있는 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 경우에 잠시 그 직업과 단절되는 그런 경력 단절 여성도 있지만은 어쨌든 여성도 우리 모든 인류와 마찬가지로 일을 통해서 또 직업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갖기 때문에 여성과 직업 문제, 그러면 여성의 고용 시장은 어떤지, 그리고 여성이 직장을 가졌을 때 일과 가정을 어떻게 양립할지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다음에 국제 경제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기업 많아요. 국내 중소기업 엄청나게 많죠. 외국 회사도 많이 들어왔어요. 공기업도 있고 오늘날 또 공무원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이다고 공무원 공부에 매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라든지 이제 병원 같은 비영리 법인 이런 업체도 많아요. 그다음 자기가 자영업 하는 거, 창업하는 자기 사업, 그리고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그리고 나는 자유로움이 좋다.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하는 그런 프리랜서들, 이런 다양한 직업군이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물어요. 많은 이런 직업들, 많은 직장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들은 어디가 괜찮은 일자리입니까? 제가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나는 어디 가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야, 나 이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 저 직장이 좋을 것 같아. 지금이 전직하기 딱 맞는 나이야. 아니야, 나는 창업을 해야 되겠어. 도저히 여기서는 발전 가능성이 없어. 이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디 괜찮은 일자리 없나요? 어디 괜찮은 취직자리 없나요? 이걸 많이 물어요. 그러면 취직만 되면 모든 게 오케이냐 이거예요. 그 문제를 좀 짚어 보겠습니다. 어디 괜찮은 일자리 없나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날은 저성장 시대예요. 고성장 시대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지만은 저성장 시대는 일자리가 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줄어드는, 왜냐? 기술 발달, AI라든지 4차 산업의 도래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게요. 그리고 좋은 일자리 특히 많이 생기지 않고 경쟁이 치열하다 이게요. 그래서 대부분 취업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취업 이외에 더 나은 길은 없나요? 다른 길을 걷고 싶은데 그 길을 좀 알려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디 괜찮은 일자리 없나요? 이것이 바로 고용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용이 되었다. 나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간에 취직만 됐으면 모든 거 오케이냐? 그렇지 않더라 이게요. 근로소득만으로 우리의 생활이, 내 노후가 안정이 될 수 있나 이게요. 그러면 파이가 굉장히 커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보수가 높지 않아요. 그리고 보수가 올라가는 게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근로소득만으로는 굉장히 힘들다. 나도 힘들다. 여러분 어때요? 이게요? 수많은 직업 다들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 이게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은 어떤 대가가 주어집니까 이게요? 승진도 잘 되고 보수도 늘고 발전 가능성도 가히 있습니까 이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바로 우리 직업 세계의 현실을 살펴보자. 그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용시장의 실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그 복지 사회 시대예요. 사회복지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복지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최근에 우리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재난 기본소득이다, 중위 소득의 70%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바로 사회복지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간헐적인 그 사회보조금이라든지 그 구호금도 좋지만은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일자리예요. 내가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있으면 거기서 소득을 얻고 파생적으로 많은 사회적 지위를 얻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가져야 되는 게, 그것도 좋은 일자리를.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 국가다. 그것이 최상의 복지 정책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가계소득은 봉급이 어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직장에서 버는 보수가 우리 가계소득의 근본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제 좀 현금 있는 사람들은 은행 예금도 나오고 또 주식을 통해서 이익도 발생하고 또 건물 있는 사람들이 임대료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이제 비근로소득은 많지가 않아요. 그걸 가진 사람이 범위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근로소득에 기인하고 있다. 그래서 이 근로소득은 생계유지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오늘의 고용의 실태를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지만 이런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근로소득은 오늘날 경제 성장이 굉장히 더디고 또 경제 상황이 많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또 기술 대체, 기술혁명으로 많은 일자리가 대체될 때 좋은 일자리는 늘어나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소득도 제자리 걸음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쓸 때는 많은데 들어오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 이것이 오늘날의 딜레마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런 고용시장의 실태의 이제 문제점을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고용시장이 양극화되어 있어요.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왜냐? 보수라든지 근로조건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 정규직은 굉장히 미래가 보장됐고 근로소득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증가를 하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지만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 보수도 낮고 소득 증가율이 아주 더뎌요. 그리고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더 힘들어요. 고용 불안정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소득의 증가는 둘째치더라도 고용의 안정성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요.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은 이렇게 양극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좋은 일자리 제한적이고 나쁜 일자리 또 한쪽에 서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대학 다닐 때 열심히 스펙도 구비하고 또 준비도 하고 또 제 때 안 되면은 1년 2년 꾸어서라도 좋은 직장, 대기업 정규직으로 가고자 한다. 이 현실이 되게요. 이것이 고용의 양극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업의 문제예요. 일을 한참 해야 될 시기에 일자리를 못 구하고 또 일자리에서 해고가 됐을 때 이 문제는 큰 사회적인 문제예요. 특히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소년들의 실업 문제, 이 청년 문제, 청년 실업 문제는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고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실업과 청년 실업 문제는 큰 골칫덩어리예요. 우리나라도 외에는 아니에요. 실업률이 4% 넘고 청년 실업률도 9%, 10%를 오르내리고 있는 게요. 이 문제를 좀 더 살펴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 현장의 문제예요. 직장에 들어갔을 때 좋다. 나는 중소기업이 전망이 있는 것 같아서 들어왔어. 열심히 할 거야. 나는 대기업에 내가 원하는 대로 왔으니까 정말 한눈 안 팔고 내 능력을 발휘할 거야. 근데 현장에 가보면은 그렇게 만족하는 사람보다는 만족 못하는 계층이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근로소득 면에서, 그 다음에 휴식과 근로시간 면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사내 복지적 측면에서 이직을 해야 되나,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옆에 그림을 보면은 우리나라 인턴 천국이냐, 비정규직, 비계인, 비정규직, 계약직, 인턴 울고 싶은 거예요. 한 번 비정규직으로 나가고 한 번 중소기업으로 나가면은 신분이 고착이 된다 이게요. 대기업으로 옮기기 힘들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옮기기가 참 쉽지가 않는 현실을 꼬집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미생이라는 그런 드라마도 있고, 그래 그런 회사 비정규직으로 또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내 정열을 다 바치도 그 한계를 뛰넘기 힘든 그런 현실을 풍자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M4 세대, 특히 3포 세대,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 집도 인간관계도 포기한다.
내 꿈마저 희망마저 포기한다. 이런 만담한 현실을 우리는 몇 년 동안 헬조선이라는 용어로 우리 자신들을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신조를 창출해냈다. 그리고 니트족이라든지 프리트족 이런 거는 정말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또 자유로운 아르바이트만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이제 니트족, 프리트족을 양산했고, 이태백이라는 신조어는 20대 태반이 백수다,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참 비참한 말까지 나오는 세태가 됐다. 이것이 오늘날 고용시장의 실태의 한 단면이다. 그리고 이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뭐 하는 거 당신 알아서 뭐 하시려고? 그게 아니다 이게요. 아버지의 힘, 집안이 어떠냐. 그래서 고용 세습이라든지 채용에 있어서 청탁 등을 통한 비리, 이런 특혜와 반칙이 우리 사이에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한다. 이 모든 것이 고용시장에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한정되어 있고 경쟁률이 엄청나기 때문에 생기는 비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첫 번째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문제점, 고용 양극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좋은 일자리냐 나쁜 일자리냐 그 문제예요. 정규직 대기업은 좋은 일자리다.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은 좋은 일자리가 아닐 경우가 많다. 근데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정규직 비율을 보면은 65% 임금 근로자의 67%가 이제 그 정규직이고 나머지 비정규직 비율은 33%예요. 3명 중에 1명은 비정규직이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있을 수 있어요. 회사 사정이라든지 또 업무 특성상 비정규직을 써야 될 일이 있고 또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렇게 정규직을 써야 될 자리에 비정규직을 쓰는 그 비율이 너무 높다 이게요. 정규직을 써야 될 때는 정규직을 써야 되는데 인건비 절감하기 위해서 또 회고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것은 좋지 않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해 보면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근로 여건이 좋지 않아요. 특히 그 임금 보수 측면에서 70% 수준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대기업 비중은 1%가 안 돼요. 중소기업이 99%를 차지하는데 고용 측면에서도 81%를 중소기업이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10명 중에 8명은 중소기업에 갈 수밖에 없다는 확률적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소기업은 70%가 대기업의 하청 구조예요. 그래서 대기업이 영업이 좋고 호황이면은 중소기업도 같이 가는데 대기업이 파산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처하면은 중소기업은 똑같은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경영이 불안하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경영의 불안정성, 고용의 불안정성, 그리고 보수나 여러 가지 근로조건의 미흡함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을 지닌다. 그리고 여성들 남녀 평등이 되었다 하지만은 여성들이 취업하기 힘든 분야가 있어요. 그걸 다 넘을 수 있는데도 선입감을 갖고 있네요. 우리 여성들, 노인들 일단 선입감을 갖는 게요. 일을 제대로 하시겠나? 장애인들 편견을 갖고 있는 게요. 그래서 여성과 노인, 장애인의 취업 문턱은 높다. 특히 노령층은 최근에 보면 단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어요. 물론 좋은 일이에요. 노인들이 일을 함으로써 건강도 찾고 수입도 확보하고, 근데 너무 단기적인 일자리다. 충분하게 정규직 일자리라든지 경험이나 능력이 있는데도 굉장히 문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 근로자의 근로 형태별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이 67%, 비정규직이 33%예요.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 수와 근로자 수의 비중을 보면은 그 대기업 300인 이상은 우리가 대기업이라 해요. 대기업은
사업 지수가 0.1%밖에 안 돼요. 1%도 안 돼요. 그런데 근로자 수는 12%에 달해요.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거예요. 근데 대기업은 근로자, 특히 이제 비정규직 비율이 낮아요. 20%예요. 경영 상황이 좋고 또 노동자비 잘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정규직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아요. 그 반면에 이제 300인 이하 업체로 갈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1 내지 4인의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2명 중에 1명이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분이 불안하고 경영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비정규직은 무조건 나빠요? 중소기업은 다 나빠요? 그렇지는 않다 이게요. 한번 실태를 보면은 비정규직은 우리나라에 600만 명이에요. 근로자 3명 중에 1명, 정규직과 너무 차별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이제 파트타임이라든지 시간 선택자라든지 프리랜서 등 개인이 선호하는 또 개인 사정에 따라서 나는 이 자유로운 비정규직을 선택하겠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규직 비정규직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비정규직이 다 나쁘다 그렇게는 볼 수 없는 게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60세 넘으면은 우리 비정규직을 더 선호하게 돼요. 하루 종일 일하는 거 힘들잖아요. 아침 9시 출근하고 업무적인 부담을 가져야 되고 그렇지만 하루에 2시간, 3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하고 얼마나 좋아요. 비정규직의 장점도 많다. 중소기업 나쁘다 말할 수 없다 이게. 중소기업 중에도 강수기업, 작지만은 강한 기업, 스타기업, 유망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기업은 대기업 이상으로 이 처우가 좋아요. 보수라든지 사회복지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기업은 대기업보다 취업하기 덜어요. 수백 대리예요. 이런 기업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대기업 중심만은 보지 말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강소기업, 스타기업에도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보수 차이라든지 이런 건 70%, 비정규직이 30% 정도 부족해요. 대졸 신입 사원들을 보더라도 막대기표가 제일 작은 것이 중소기업이에요. 대기업은 높아요.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30% 정도의 연봉의 차이를 드러낸다. 그리고 2020년 기업별 대졸 신입 평균을 보면은 대기업은 4천만 원을 넘는데 아직도 중소기업은 3천만 원을 넘지 못한다. 이런 현실을 보고 우리는 야 대기업 중소기업 차별 안해 정규직 비정규직도 이 보수가 30% 차지하기 때문에 야 정규직 비정규직 정말 가려서 가야 되겠다 이런 세태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중소기업 큰 차이가 없어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 시스템이 많이 서구 같은 경우는 확립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산업화 돼가고 IMF 이후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리가 비정규직이 많이 양산이 됐고 중소기업이 이제 대기업의 하청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연출되는 거예요. 실업, 특히 청년 실업, 실업률은 4%. 우리나라에 한 2,800만 명 정도가 일하고 있어요. 경제활동 인구라고 이야기해요. 그 중에 이제 실업률은 4%, 115만 명 돼요. 아주 양호한 편이에요. 청년 실업, 15세에서 이제 29세를 우리가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때 청년 실업은 9%에서 10%를 지금 몇 년간 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약 40만 명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프리터족, 프리 아르바이트족이에요.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 생계가 좀 궁하면 아르바이트해서 이제 돈을 벌어서 생활하는 그런 프리터족이라요. 한 달에 몇십만 원 벌어서 그냥 생활하고 또 궁하면 나가서 일하고 그 외에는 또 자유롭게 생활하고 이런 프리터족, 니터족, 취업 포기족이에요. 취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구직 단념자, 이걸 니터족인데 이 프리터족과 니터족을 포함하면은 300만 명 정도가 무업 상태가 돼요. 청년 실업하고 합할 때 수백만 명이 일정한 직업이 없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 게요. 이렇게 청년 실업 문제는 큰 경제 활동에 매진해서 지역과 사회를 또 가게를 지탱해야 될 젊은이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제 풀타임 일자리도 줄지만은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구직도 요새는 참 힘들어요. 인턴을 오세요. 오죽하면 금턴이라 해요. 아르바이트 굉장히 힘들어요. 전에 같으면 4명 쓰던 식당이나 그런 아르바이트 이제 쓰는 업체도 자꾸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최저임금이 높아지고 경쟁성이 이제 악화되니까 숫자를 줄여가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도 이제 경쟁 구도가 심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로 현장을 한번 살펴보자 이게요. 취업만 다 하면 오케이? 아니다 이게요. 근로환경, 근로소득이 충분한가? 근로소득이 충분한 기업도 있어요. 대기업 정규직들. 그 다음에 뭐 자영업 중에서도 의사라든지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전문직 종사자들은 근로소득 충분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근로소득이 충분한가의 기준은 결혼할 만큼, 또 집 마련할 만큼, 그다음에 육아에 쓸 만큼 그러한 기반이 되느냐 이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중에 약 3분의 1은 월 200만 원을 벌지 못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투잡을 하고 쓰리잡을 하고 맞벌이를 하더라도 정말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일은 실업자는 아닌데 일을 하는데 빈곤을 면치 못하는 걸 우리가 워킹푸어, 근로빈곤층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로빈곤층. 근로소득 충분한가? 충분한 사람보다는 충분치 못한 경우가 오늘날 많은 근로자들의 처한 현실이다. 워라밸은 있는가? 일과 삶의 균형, 적당히 휴식하고 내 취미생활하고 문화생활하고 여행도 가고 내 저녁에 가족들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워라밸은 있느냐 이게요. 보수는 좀 적더라도 그렇지 않다 이게요. 그런 기업은 아까 말한 대로 적다 이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퇴근 이후에도 일을 해야 되고 투잡 쓰리잡까지 떼야 되는 파인데 그리고 근로시간이 가중하고 그리고 일도 굉장히 많아요.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막상 취업을 해서 돌아와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생각하던 미래가 아니네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던 직장 모습과 영 다르다 이거예요. 조직 문화도 영 다르고 스트레스 엄청 쌓인다 이게요. 야 내가 가다가 사축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요. 사축, 회사의 가축. 사람인데 내가 왜 회사에 얽매인 사축이 되냐. 큰일 났다. 그래서 전직을 생각하고 퇴직을 생각하는 퇴준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1년 이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28%에 달해요. 그리고 기업이 억지로 열심히 뽑아놔도 퇴직하니까 기업 인사 담당자들도 맥이 빠진다 이게요. 실컷 뽑아놓고 사내 교육시켰는데 1년 안에 퇴사를 한다. 퇴사해서 뭐 하느냐? 전직을 하거나 공무원 시험 공부하거나 자격증 공부를 한다 이게요. 그래서 직장인 다수가 약 50% 정도가 퇴직 준비를 한다 이게요. 퇴직 준비를 한다. 그러면 일의 전념을 뭐 하잖아요. 회사에서 딴 생각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노동 생산성이 오르겠습니까? 이거예요. 퇴준성이 되는 이유를 적어놨는 게요. 그래서 자조적으로 5년 전에는 내가 출근하는 게 꿈이었다. 취직하는 게. 근데 지금은 출근 안 하는 게 꿈이다. 이런 자조적인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 안정은 어떠냐 이거예요. 생각보다 구조조정이라든지 회사 파사이라든지 또 내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이런 경우 때문에 퇴직이 많이 이르다 이게요. 법상으로는 정년 60세까지 보장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많이 이른 퇴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준비 안 된 노후가 기다릴 수 있다. 고정안정 측면에서도 우리 근로 현장에서는 굉장히 애로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재취업은 쉽나 이거예요. 재취업이
우리나라는 재취업 구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평생 직장 이야기를 하는 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평생 동안 대여섯 번의 직업을 옮긴다. 많이 옮길수록 유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요. 재취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격증도 갖고 늘 경력을 쌓는 것은 전직을 위한 그러한 기회다.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해야 될 시대가 왔다. 평생 직장 시대는 끝났다. 내 일생 동안에 대여섯 번 옮긴다. 이런 마음으로 전직을 준비를 해야 된다. 실제로 오늘날에는 중장년들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거나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했을 때 재취업을 하는데, 재취업 떨어지거나 재취업하더라도 자기가 재직 중에 받는 봉급에 영 못 미치는 거예요. 60% 정도가 월 200만 원을 못 벌어요. 내가 왜 퇴사를 했지? 그렇다고 창업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창업 여건이 많이 열악해요. 한번 창업해서 실패하면은 다시 일어서기가 힘든 구조로 되어 있는 게요. 창업 생태계가 아직도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창업은 굉장히 모험이다. 그리고 사실상 또 자영업 시장은 굉장히 포화되어 있어요. 600만 명이 자영업인데 대부분 이제 생활을 밀집 업종을 하고 있는 게 우리 동네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미용실이다, 뭐 커피숍이다, 작은 식당이다, 그다음 뭐 편의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다 이제 우리 자영업인데 굉장히 영세하고 해마다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반면에 또 폐업도 많이 해요. 5명 중에 4명꼴로 이걸 성공을 해주고 뭐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100군데 폐업하고 100군데 창업하는 게요. 한 군데 망하고 한 군데 창업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신빈곤층 이야기를 드렸어요. 프리터족, 프리아르바이트, 일정한 직업 없이 돈이 필요할 때만 한시적으로 임시적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할 수밖에 없죠. 월 50만 원, 100만 원 미만인데 이걸 신빈곤층의 하나로 보는 게요. 니트적이에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에요. 일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지 않고 직업훈련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치포자, 취업 포기자, 이걸 뜻하는 신조어가 바로 니트족이다. 니트족 많아요. 구직 자체를 아예 단절하는 게 구직 의사가 없고 구직 활동을 안 해요. 프리터족 중에도 구직 의욕도 없고 구직 활동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구직 활동을 계속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계속 직장을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워킹푸어예요. 근로빈곤층. 일을 하는데 내 봉급이 너무나 시원찮아요. 맞벌이를 하더라도 내 보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워킹푸어는 정규직이라도 외회가 없어요. 중소기업 정규직. 그러니까 비정규직 상관없이 풀타임으로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개인이나 그 가족을 우리가 워킹푸어족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프리터족, 니트족, 워킹푸어족을 우리가 오늘날 신빈곤층이라 이야기하고, 이러한 신빈곤층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